안녕하세요. 118차 한림마이스터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분께 소개를 받아갖고, 제목 자체도 가상현실을 잇는 여행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트립비토즈의 정지아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모신다 했더니 몇 분이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지아 대표님을 모시고 우선은 여행과 관련된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상상하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셔갖고 되게 재밌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우선 인사와 함께 발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트립터즈 정지아입니다. 교수님께서 연사를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재능 기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했던 주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회사를 그 내부에 있는 조직이 혁신을 하고 그 조직에 특별한 아이템이 있을 때 스핀오프를 시켰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신기한 문화는 스핀오프를 할 때 주식을 갖질 않아요. 보통의 한국이나 아시아 기업들은 보면 내가 키웠던 무엇인가는 내가 주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너의 아이디어가 분명히 좋으니 이거는 빠르게 시장에 한번 들어가 봐라 라고 해서 조건 없이 스핀오프를 시키고 지원을 합니다. 어, 저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갔던 그 1세대의 창업가들이 실리콘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혁신의 주 아이콘이 됐다 생각하고 음, 교수님께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실수록 저는 우리 한국의 여행뿐만 아니라 그 산업 전체의 혁신이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유, 오늘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2013년도에 대학원을 다닐 때 트립 플래너라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니, 네,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 플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비즈니스 플랜 경영대회에 나가서 저희 팀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된 이 아이디어인데요. 이때 제가 60장의 그 비즈니스 플랜을 작업을 했어요. 시장 상황, 앞으로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유저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서 맨 앞장은 executive summary라고 한 장으로 우리가 다들 바쁘잖아요. 이 한 장으로 트립 플래너가 그럼 무엇일까를 이제 빠르게 읽도록 하는 그런 첫 장이에요. 이 장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음, 당시에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날의 여행자들은 마케터와 같이 변했다. 음, 이들은 특정한 지역과 호텔과 숙박시설에 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와 굉장히 잘 공유하기 시작했다. 음, 트립플래너는 이런 마켓에서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란 커뮤니티의 기능과 커머스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여행 플랫폼이다. 였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유저들은 사진 그리고 비디오를 누군가와 공유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디지털 재화를 받도록 되고 이 디지털 재화를 다시 우리 생태계 내에서 사용을 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한다가 음. 주요 제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 발표하셨다고? 2016년? 2013년도입니다. 그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지? 그래서 아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네, 그 당시에 그 익스피디아의 다라라는 회장님이 네, 저희 학교에 왔었어서 이분에게 이런 비즈니스 피치를 했어요. 근데 어, 이분이 유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혁신적이다. 음, 익스피디아도 그 데이터 기반의 그 플랫폼으로서 앞으로의 지향하는 지점이 우리 트리플래너가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다. 근데 그 전에 공급자 시장에서의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음,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음, 물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쭉 발표를 그 당시에 했을 때, 유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트렌드가 바뀔 거라는 것은 예측은 했지만, 우리 플랫폼의 공급자 시장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했던 질문이 호텔, 항공 액티비티가 있다면, 그
그 재고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우리 플랫폼에 가져올 것이냐였고요. 당연히 저는 잘 몰라서 막 이상한 소리 했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호텔을 가져온다면 호텔을 어떻게 최저가로 확보할 것이냐였어요. 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서 아,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희 팀이 우승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다라 이분이 저희 팀을 저녁을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 저녁 자리에서 이분이 제게 익스피디아란 어떤 회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피디아는 테크 트래블 회사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음, 했는데 그분이 한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 익스피디아는 테크 트래블 회사이기 전에 금융 사업이다. 금융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이자 동시에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금융산업이 왜 온지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이 어떻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제 깨달음을 이제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 플랫폼 모습은 이러했어요.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많이 따라했었고요. 데스크탑에 접속을 하면 일반 유저들이 내가 놀러 간 지역, 그리고 어떠한 영상을 올리면서 거기에 따른 그 보상을 받고 그 보상받는 사람들은 톱 트래블러가 돼서 빌보드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이러한 사업 아이템을 그 가장 저희를 그 당시에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은 그 빌 캐롤의 코넬 대학교 교수님인데 네. 펄츠를 코파운딩 하신 분이세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코넬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네. 네, 이분이 저희 60장짜리 이 페이퍼를 정말 리뷰를 꼼꼼히 해주시면서 저희 초기에 그 아이디어를 다듬어 주셨고, 음, 이 자리는 포커스라이트라는 컨퍼런스인데, 그 여행업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이고, 음. 대략 1200명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10년 어, 전에 제 모습입니다. 더 네. 젊었어요. 어,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아이디어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와서야 이 플랫폼을 저희가 완성을 한 거예요. 음, 보여드리면, 이런 음, 유저들을 랭커 안에 들어가고 영상을 올려서 특정 지역을, 특정 호텔을 정복할 수 있고, 어, 정복하는 1등부터 100등까지는 저희가 벌어들이는 전체 거래액의 1%를 나눠 갖도록 하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음, 그렇게 저희 회사는 오늘까지 성장을 했어요. 2017년 7월 달에 제가 익스피디아를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익스피디아에서 저는 근무를 했고요. 음, 근무를 하고 2017년도 7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혹시 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중간 이게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아, 중간중간 네네네. 파일을 끊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 궁금하시면 편히 말씀 주세요. 네. 그렇게 저희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성장을 해왔고, 저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페이즈 1과 2와 3단계를 이제 음, 거쳐갔다 생각을 해요. 음, 1단계를 보시면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고요. 네. 1단계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2019년 12월 달에 우리 회사는 제이컵을 그리겠다. 제가 혼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 그리고 코로나는 6개월 만에 끝날 것이다. 그게 그때 네.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아, 그래서 그때 저도 너무 무리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하면서 그 페이즈 2에서의 코로나와 함께 아주 큰 내용들을 겪었어요. 아,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겪고 페이즈 2 안에서 해외로 가는 아웃바운드 고객들을 다 국내로 여행하도록 다시 턴어라운드를 시켰고 네. 이제 페이즈 3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즈 1, 2, 3를 제가 겪으면서 이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에요. 네. 이 굿 그레이트라는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그 구글의 어떤 유튜버가 굉장히 잘 이렇게 설명을 해뒀어요, 한 장으로. 음, 근데 그 기업의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열정을 가진 창업가 혹은 누군 경영인이 그 버스를 만듭니다. 그 버스, 이게 보시면 버스 하나 있잖아요. 그 네네네. 버스에 그 자리를 배치를 해서 알맞은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버스의 목적지를 딱 찍어야 되고요. 그 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버스에 알맞은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Employee Trust Deficit이라고 음, 함께 일하는 동료나 혹은 우리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게 이제 조직 안에서도 팽배하고 그렇게 겪으면서 하락하는 기간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세 번째 읽었는데 제가 그 깨달은 것은 아 기업도 하나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다. 인간처럼. 음, 그리고 그 기업도
그 위대한 기업으로 성공하는 과정 혹은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이 책이 쓴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음, 그렇게 저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저희 회사의 내부의 비전, 미션, 사업 전략인데, 이 이제 비전과 미션과 사업 전략에 따른 핵심 가치,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잘 이행한 우리 동료들에게 인사 전략, 그리고 R&R이 펼쳐져 있어요. 음, 이 구조를 짜는 것이 가장 제가 쉽지 않았던 일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음, 구조가 짜져 있고, 우리의 임직원들이 이 비전과 미션과 사업 전략에 굉장히 얼라인이 이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근데 저 이때 뒤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페이즈 1, 2, 3인데 예, 2에서 3로 이제 확 뛰잖아요. 그런 네. 계기가 일단 설명이 되실까요? 2에서 3로 뛰는 계기들은 마크로한 상황과 마이크로한 상황이 겹치긴 하는데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혀 있었잖아요. 막혀 네네네. 있던 것이 풀리는 시점도 맞아요. 근데 동시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의 어떤 특정 지점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국내 관광은 코로나 시작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사실 국내 관광이 되게 확 뜨지 않았었나요? 네. 2020년도부터 대략 한 4번의 저희가 락다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있을 아, 때마다 굉장히 큰 취소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겪으면서 그 코로나 2년 아, 동안을 대부분의 여행 기업들이 아, 겪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서 이렇게 확 뛴 맞아요. 거군요. 아,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MZ 세대를 이해하기라고 해서 저는 저희 같은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유일한 기회는 큰 기업보다 유저들의 문제들을 빠르게 파악한다 한 번, 이 첫 음,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빠르게 파악한 유저들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음,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음, 그래서 저희의 주 타겟층인 MZ 세대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4차 산업이 시작이 됐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왔고, 이 4차 산업으로 넘어오는 동시에 저희 세대, 저를 포함한 저희 세대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매슬로우의 피라미드인데, 이 매슬로우 피라미드의 제일 하단에 보면 생존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가 네, 있어요. 네네. 이게 하나씩 채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 세대가 겪는 공통적인 큰 문제는 하우징입니다. 음, 집값이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가서 음. 집을, 예, 이제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살 수 없는 그 문제에 네. 한국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유동성 때문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30번째로 그 빠르게 하우징 비용이 올라간 거지, 모든 전 세계의 도시들이 다 동일한 문제를 겪었고, 전 세계 20대, 30대들이 모두 다 집을 살 수 없는 문제에 같이 직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부분에서 다르게 어떻게 채워갈까를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메타버스와 웹 3.0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리콘밸리나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메타버스의 방향, 음,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까를 바라볼 때 음, 20대, 30대가 더 주역이 되고 앞으로의 10대가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주역이 됐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라는 음, 그런 큰 그 워딩이 나왔다고 바라봅니다. 근데 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많이들 이제 사업의 유저들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있죠. 음, 그렇게 저희는 오늘까지 왔고, 음. 여행 시장은 기존까지는 1년에 뭐 2번, 3번 떠나는 게 여행이었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여행은 이렇게 일상이 내가 가진 기기나 AR, VR 기기나 일상이 굉장히 다채롭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저희는 여행이라고 이제 할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여행이라고 하면 내가 어딘가로 가고. 집에서 네, 멀리 떠나는 네,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여행이다. 그 여행의 다양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 음. 그래서 이러한 그 생태계에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가볍게 공유를 드릴 건데, 제가 한 10분, 얼마큼 더 시간이 있나요? 한 7시까지 발표를 하면 20분, 되나요? 15분, 20분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55분까지 제가 할게요. 네.
아마 지속 가능성 그럼 제가 빼고 앞에 두 개를 네네네. 진행을 할게요. 네. 이 빅블러는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의 여행 산업은 그 1996년도에 익스피디아라는 회사가 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사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OTA라고 하는 산업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OTA 산업군은 그 플랫폼을 들여다보시면 모두 다 최저가예요. 네. 그 최저가를 노출하는 이유가 기존의 OTA의 미션이 저희 같이 온오프라인의 여행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오프라인에 있는 최저가를 온라인에 노출하겠다. 이거 하나였어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려, 탐색, 여행, 회고 다 하고요. 음, 온라인 여행 예약만. 플랫폼 들어오면 예약만 했어요. 네. 이게 그 지금까지의 생태 그 산업 구조였습니다. 네. 그 산업 구조는 오늘까지 발전하면서 고려부터 회고 단계까지 음, 다양한 수많은 서비스들로 파편화되어 있었어요. 음,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겠지만 딱 특정 세대, 20대들을 위한 그 여행 플랫폼이 고려부터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음. 그러한 플랫폼의 모양으로 저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딱 타겟으로 해서.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고려부터 해고까지 여행의 첫과 끝을 잇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미션이에요. 음, 그래서 관광 전중 후에 기존에 이제 그런 큰 온라인 여행 플랫폼들의 가장 큰 그 문제점들,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여행을 다녀오면 앱을 90% 가까이 지우는 것이에요. 예를 그쵸. 들어 익스피디아를 예약을 해도, 네. 시트립을 예약을 해도 여행을 다녀오면 그 앱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앱이 여행을 다녀와도 계속 내 핸드폰에 깔려 있도록 하고 그 생태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와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것이 우리 회사가 풀어가고 있는 숙제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플랫폼을 런칭을 하게 됐고, 그 꾸준히 성장하는 그 회사로 한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그 혁신 생태계를 정말 처음 제가 경험하고 이해를 하게 됐던 그 계기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디자인 띵킹 과정을 아, 들으면서였어요. 이제 아, 국비를 받고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아, 예, 저를 포함한 20명의 대표님들, 저는 스타트업 대표로는 이렇게 혼자 갔고, 19명의 중견기업 대표님들이 함께 가셔서 이 공방같이 생긴 교실에서 그 음, 디자인 띵킹을 듣게 되는데, 이 디자인 띵킹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맞아요. 유저들의 작은 문제를 찾아서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서 이게 시장이 만들어질지 다시 한번 유저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음, 과정을 거치는데, 음, 그 사이클이 3,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저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고, 이 디자인 띵킹을 이제 만드신 레리, 오른쪽에 보시는 네네. 레리라는 교수님이 음, 그 칠판에 이렇게 이노베이션은 하고 딱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혁신은 가로 열고 생각 플러스 의지 플러스 조직 플러스 공감 가로 닫고 소통의 제곱이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네. 소통만 있으면 네. 생각만 있어도 혁신이 일어나고요. 근데 네. 구글 음, 그런 그 위대한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음, 생각, 의지, 조직, 공간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갖추고 있더라. 그게 40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내린 스탠포드에서 내린 결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이걸 보면서 창업가로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음, 그런 특별한 공간을 음, 설계하고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창의성이 이제 음,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들이 시작이 되는구나. 음, 라고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이 보이시는 사업은 엔비디아 사업이에요. 음. 공항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네요. 큰 공항이 세 개나 붙어 있어요. 처음에 진짜 공항인 줄 알았고, 이제 옆을 어,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우버 그 네네. 기사님에게 공항이 왜 이게 시내 한가운데 생기냐고 아, 물어보니까 엔비디아 사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시면 이게 8계층 높이인데 어, 9층도만 사용을 합니다. 어, 그 비싼 샌프란시스코 땅에. 근데 어, 워낙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어서이기도 하지만 어, 그만큼 이 혁신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를 그 샌프란이나 미국의 그 창업가들은 많이 고민을 해요. 애플도 애플 사업, 마찬가지고요. 예, 예. 아마존도 아마존, 마찬가지고. 예. 네. 이러한 공간. 아, 저는
그 첫 번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는 이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에 다양한 소통, 산업을 뛰어넘는 소통이 시작이 돼야 되고, 또한 그러한 공간에 우리가 모여 있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희를 모아주시고,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나누는 이 고민에 네.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제 그 혁신의 방향성, 불꽃을 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웹 3.0입니다. 메타버스와 웹 3.0이고요. 음. 웹 3.0은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세컨 라이프라는 혹시 게임 아시나요? 네네, 알아요. 옛날에 있었던, 맞아요. 네, 이게 그 15년 전에 그 런칭을 네, 했다가 네. 망했어요. 3년 만에. 싸이월드 다음에 나왔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이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러월드의 메타버스의 모든 요소가 맞아요. 다 들어가 있었는데 망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음, 게임에 굉장히 익숙한 MZ세대가 없었고요. 음, 모바일도 없었고, 빠른 인터넷도 음, 없었고, 근데 음, 가장 중요하게 전 세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겪은 이 팬데믹을 음,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심어진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 안전한지. 두 번째, 신뢰 가능한지. 음,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메타버스, 웹 3.0의 그 생태계가 앞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음, 메타버스의 생태계는 교수님과 이제 초반에 이제 네네. 말씀을 하셨듯이 제페토와 같은 서비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네. 바라봐요. 현실의 경험에 다양한 메타버스의 경험이 현재 있잖아요. 음, 그럼 메타버스의 경험이 가상의 경험에서 현실 세계의 브랜드 및 재화로 이제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총 세 가지 사례를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현실의 경험에서 메타버스의 경험을 하는 첫 번째 네. 사례입니다. 포트나이트의 아리아나 그란데의 네. 콘서트였어요. 네. 네. 이 콘서트의 동시 접속자 수가 700만 명이었는데요. 콘서트에 많이 모여도 2만 명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아리아나 그랭데가 본인이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녹화가 되어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의 수많은 유저들이 그 거대한 아리아나 그레데가 부르는 그 노래. 몽환적인 네. 콘서트를 경험을 3시간 동안 한 거죠. 음, 저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메타버스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들이 이런 게임 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네. 가상의 공간 안에서 내가 내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아바타. 아바타의 어, 모습으로 누군가를 경험하는 것. 이게 첫 네네. 번째 네. 메타버스의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가상의 가치가 현실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이거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그 버거킹에서 2018년도에 그 슬로바키아에 있는 삼부리그에 있는 직장인 축구단을 인수를 해요. 음,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4만 유로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인수를 하는지도 뭐 이해를 못했었고 그 당시에. 음, 근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그 오프라인에 있는 축구단을 인수를 하면서 유니폼을 이렇게 바꿉니다. 버거킹으로. 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슬로바키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동유럽에. 이런 음. 생각을 사람들이 했는데, 피파 온라인과 축구 게임, 온라인에서 진행된 축구 게임에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다들 로날도, 메시, 네. 세계적인 플레이들을 다 네.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 어, 비용이 총 다 합해서 1억 5천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가상의 공간, 그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에 아, 그 모든 슈퍼 플레이들을 만든 그러니까 네.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사람들을 네. 모아는 그 게임이 그 오프라인의 팀을 현실에서 만들고. 온라인으로 치환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당연히 이 팀으로 게임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그쵸. 팀이 2019년도 우승했고 2020년도 우승하면서 그 당시에 얻은 마케팅 효과가 대략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나서. 현실과 맞아요. 그러니까 네. 현실에 어떠한 적용을 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도 영향을 끼치지만 음, 이 가상 세계에서의 무엇인가를 다시 현실 세계로 치환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음, 중요한 저는 메타버스의 그 음, 사례라고 바라봐요. 마지막으로는 가상 세계가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가치인데요. 네, 구찌 스니커즈이고요. 이 구찌 스니커즈는 그 신을 수 없는 신발인데 대략 네. 한 600불에 판매가 되는데 9초 만에 1만 명이 달려들어서 다 사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운동화를 사 신는 그
저희의 직원들이나 제가 좀 보면 네. 운동화를 10킬로, 20킬로 서서 안 신어요. 네. 어딘가 볼 수 있는데 배치만 해두고요. 어, 그걸 배치해두고 값이 오르면 팝니다. 아, 네네네네. 저는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아, 해요. 내가 신을 수 없는 신발이지만 이 아, 500불짜리 구찌 스니커즈를 내가 이제 사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가상으로 신어서 올릴 수가 있고, 음, 동시에 현재 이 구찌 스니커즈의 가격이 대략 한 1,300불 정도가 돼요. 한때는 2,50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공급과 수요가 만나면서 그 유저들이 서로 이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는 게 현재의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현실의 삶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음. 메타버스와 웹 3.0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균형적인 가치, 세상은 저는 어느 순간은 계속 밸런스를 네. 맞춰서 한 지점으로 가는데 그 균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저희 투자사이고요. 네. 자이언트 스텝에서 만든 그 기술력으로 뒷배경이 다 벌추얼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아, 예. 이렇게 와,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여행을 간 것처럼 내가 어, 콘텐츠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내 가치를 누군가와 함께 재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서의 에펠타워 앞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찍어서 예, 예. 간 듯한 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 음, 저는 그렇게 메타버스와 웹 3.0이 다양한 그 기능을 하지만 가장 그 핵심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웹 2.0은 다양한 정보가 구글, 네이버와 같은 큰 기업을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 네. 유저들이 다 자기의 정보 지식을 올리는 그런 웹 2.0의 생태계였다면 웹 3.0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보상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 주제가 앞으로 웹 어, 3.0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교수님께서 마이스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의 생태계나 웹 네. 3.0의 생태계를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에 저희 앱을 봤을 때, 이건 메타버스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 맞아요. 질문을 네. 줬는데, 저는 그 큰 범위 안에서 그런 제페토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로블록스와 같은 것도 네. 하나의 메타버스이고요. 이런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가 이어지는 다양한 행동들, 음, 사실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 유튜브에서 현실과 다른 나의 어떤 모습으로 많은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음, 메타버스의 활동이라고 다 보는 거죠. 이제 음, 그러한 활동들이 이제 모여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음, 라고 에서는 음. 바라봅니다. 아, 아유. 끝나신 거죠, 발표는? 네, 맞아요. 이게 지속 가능성은 이게 네. 이어져 있긴 네네네. 한데, 딱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우선은 그 우리, 뭐죠? 트립 비토즈, 그거 앞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이제 다운을 받아서 조금 보기는 했지만, 트립 비토즈의 뭐라 그러지? 서비스라 그러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서비스요? 네. 저희, 어떤 아니, 걸 좀 왜냐하면 의견을,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저는 보기, 물론 이제 나중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운받아서 보시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지금 이게 메타버스냐고 물어본 것처럼 이게 뭐지?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봐서는 딱 직관적으로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20대는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게 와, 이 어떻게 활용하는 거다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어렵거든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것도 메타버스구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13년도에 딱 그 생각했던 그 네, 내용들의 첫 네, 번째 내용을 보면, 유저들이 마케터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우리의 생태계 안에서 트리피터즈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여행을 하며 적극적인 그 지역과 호텔을 홍보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플랫폼 안에서 내가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 안에 뭐 호텔 신라를 여행을 가서 호텔 신라의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서 업로드를 하시면요. 그 호텔 그러면 신라는 우선 호텔 신라를 예약하는 거는 트립비토즈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나요? 앱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네 번째 탭에 검색 탭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네요. 네네네. 여기에 들어가서, 예약을 네, 하고,
그리고 예. 나서 제 계정이 인스타그램 같이 만들어지니까 아, 여기다 영상 이런 데다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 트립어드바이저는 네. 그 보시면 그 지역과 호텔을 글로 그리고 사진으로 홍보를 예, 하잖아요. 예. 저희는 그 특정 지역과 혹은 특정 호텔을 영상으로 홍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아, 트립어드바이저도 들여다보시면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데 저희는 좀 더 커뮤니티의 기능을 강화해서 유저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고 서로 이제 보상하고 놀 수 있도록 한 거죠. 상호 그러, 소통할 수 있게끔 한 그러면 거죠. 이렇게 내가 영상을 올리면 영상을 많이 올리면 아까 이제 그 전체 매출의 1%를 이제 소비자한테 준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내가 영상을 많이 올리면 포인트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반응에 많이 올리면 그 확률은 분명히 올라가는데요. 음, 그 유저들의 주변에 이제 그 팔로우하는 유저나 네. 혹은 내 컨텐츠를 바라보고 호텔을 예약하거나 하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컨텐츠의 그 순위들이 계속 매겨집니다. 그럼 그 아, 컨텐츠들이 모여서 하나의 호텔의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나의 지역의 1등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뭐 도시 단위도 될 수 있고, 네. 도 단위도 될 수 있고, 국가 단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가장 홍보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랭킹 탭 네, 들어가서 랭킹이 보시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1등부터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1등부터 허디 1등이 지금 캄다운맨이라는 사람인데 네. 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와는 완전히 결이 약간 다른 그런 상황이어갖고 제가 저희 마이스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진짜 3D로 막 아바타가 뛰어다니고 뭐 부스에 방문하고 이런 형태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고 기존에 저희가 3D 막 이렇게 지도 만들어 놓고서는 뭐 부스 차려놓고 사람들이 아바타가 움직이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에도 제약이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 전시회나 뭐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나는데 성과를 이게 이거 뭐야? 뭐 애들 놀이터야? 뭐 이런 반응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거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다 만드느라고 투자는 이루어졌는데 뭔가 나한테 ROI가 안 되는 거죠. 이 주체자 입장에서, 주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로 가는 길이 맞아? 라는 이야기들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저희 쪽 분야의 이런 메타버스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제가 지지난주에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자기네 앞으로는 그냥 계속 뭐 그런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더 확장할 것 같다. 이 전시회 쪽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선호하는 것 같고 그 성과를 내주기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트리피토즈 같이 이런 형태의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실제로 저희 참가 전시회에서도 성과가 날 것 같거든요. 뭔가 그 전시회 내에서 뭐 의미가 있는 참가 업체들이 방문객들이 그 사람들을 1등으로 만들어준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아, 어느 업체에 무슨 상품이 좋구나라는 것도 딱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업체도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본 것 같아갖고 전 약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여행의 안에서 이 커뮤니티와 커머스 기능을 버무려서 이제 산업의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보면 당근마켓 혹은 네, 오늘의 집과 네, 같은 네, 것도 맞아요. 당근마켓은 우리가 중고 물품을 네, 중개로 사람들이 상호소통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네, 네,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라는 주제로 네, 상호소통할 네, 수 있게 뚫어놨고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메타버스의 요소들을 갖추고 계속 성장하는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스 시장에서도 마이스가 오프라인에서 갖는 그 당연히 사람들은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네,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사업이 일어나고 신뢰가 쌓이는 것. 저는 분명히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제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공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인터넷 생태계 아닌데 사실 그러하다면 마이스라고 하는 그 어느 한 주제를 가진 커뮤니티가 없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딱 그때만 열리고. 그 영속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내가 글을 올리고 영상을 네, 올리고 나의 무엇인가를 세일즈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피드백과 댓글을 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현실적인 이득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것. 사실 그게 그 중요한 메타버스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디스코드에서 결국 소통이 제곱이 되는 게
가장 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버스를 우리가 설계할 때도 소통의 관점에서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도 소통이라는 거를 좀 더 고민하면서 메타버스를 그 지금까지 마이스 시장에서의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더 그래픽 관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줄까? 이 관점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리 막 보여줘도 이게 진짜로 눈으로 만져보면서 보는 거하고 이 안에서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통을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짜 좋은 어떤 그 시사점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전창대 대표도 더픽트라고 이 메타버스 업체를 하는 대표인데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더픽트의 전창대입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 강의는 제가 유튜브로 다시 재생해서 봐야 될 만큼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 저희는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웹 3.0을 좀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웹 3.0 얘기하면 이제 페이스북 지금 우리 이야기해 주셨던 다양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제 확장성 있고 범용적인 형태로 특히 이런 커머스가 들어간 형태의 웹 플랫폼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건데 저는 그걸 이제 3D 그래픽을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구현하는 기술,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보는 이제 웹의 3.0 방식은 기존의 20년의 웹사이트는 하나의 문서 형태의 이제 웹페이지였다고 하면 그게 이제 가상 공간, 이 스페이스 개념의 웹 스페이스 개념의 이제 홈페이지가 앞으로의 20년을 또 주도할 것이다. 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은요. 이 소통, 지금 보여주신 이제 플랫폼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뉴스피드 형태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조금 여행이나 이제 사람들이 리워드 받는 이 커머스가 더해진 이제 플랫폼으로 좀 이제 진화시킨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한 게, 어떤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이 소통을 했을 때 2D 형태에서 콘텐츠를 보고 하는 개념보다 조금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리피토즈에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성 중에 아까 웹의 3.0 그래픽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떤 이 3D 그래픽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Virtual FX를 포함한 모든 그래픽은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픽 카드도 좋아지고, CPU도 좋아지고, 스마트폰은 그걸 더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의 아바타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현실처럼 만든 3D가 더 정교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고, 그게 캐릭터,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이 뒷 배경이 다 virtual effects로 완전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기술의 발전은 당연히 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3D라고 하는 기술은 앞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소통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그 산업은 커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나 웹 3.0을 다양한 요소들을 다 우리가 퍼즐로 맞춰서 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5년도 아니고요. 대략 한 10년 네네. 뒤에 펼쳐질 것이 메타버스의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각 산업마다 이것이 메타버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금융산업, 모빌리티, 그리고 뭐, 여행산업, 산업마다 맞습니다. 하나씩 다 예. 나올 겁니다. 그게 나라마다도 나올 음. 거고요. 음, 그러면 그러한 유니버스가 다 모여서 융합을 이뤄서 각 산업군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이 재화를 그 산업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인데, 그러면 과연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를 대체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럴 수 없다 생각을 하고, 현실 세계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점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하는 이제 3D 그래픽을 웹에서 제가 표출을 하려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웹의 3.0이 너무 좋은 게
사실 커머스 같은 경우도 결제를 할 때 뭐 NFT를 쓰든 블록체인을 쓰든 가상화폐를 쓰든 혹은 뭐 기성화폐인 이제 원화 달러를 결제하는 것도 사실은 유용하잖아요. 편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플로 들어가게 되면 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또 수수료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플랫폼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인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이 선보이는 그 메타버스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학의 메타버스가 이제 학점 데이터나 성적 데이터, 뭐 음, 장학금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실 앱으로 끌고 들어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음, 음, 근데 음. 웹의 3.0의 정말 강점은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지금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2D 개념의 그래픽으로 표현하느냐, 3D로 시각화하느냐, 이 시각화에 대한 이제 그 유형인 거니까. 음.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3D로 그래픽에 집중해서 그랬다. 그것이 이제 2D 개념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주는 게 더 이제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를 하느냐가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이제 플랫폼의 그런 저희 역할이지 아니, 않을까. 저는 예. 그게 뭐 2D, 3D 이 개념보다는 지금 트립비토즈의 앱을 보니까 커뮤니티가 약간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을 갔다 와서 앱을 지우는 게 아니라 앱을 더 갖고 놀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사용하기,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단순히 우리는 어떤 하나의 전시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림으로 막 뭘 보여주고 거기 직접 가서 실제 뭐 현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 같지는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에 오히려 좀 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그런 식의 3D 그래픽에 뭐 이런 그런 걸 만들어 준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트립비토즈와 같은 형태로 그 전시회,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시회 개별이 아니라 전시장 개념에서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바이어와 셀러가 하나의 앱에서 움직이게 되면 첨가 업체나 바이어 입장에서 더 좋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전창재 대표도 훨씬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혹시 또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실까요? 강수정 연구원 질문 있지 않나요? 김미경 박사나? 없으신가요? 다들 말씀을 못 하시네. 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사전에 조금 이렇게, 요런 것도 여쭤보겠다 했는데, 저희 마이스 분야는 사실 우리 관광산에 보면 관광벤처라고 해서 투자도 해주고 뭐 이런 자금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 아직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몇 개의 큰 PCO들이 안에다 연구소를 만들고 IT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나름의 자기들의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스펙 상장하겠다 뭐 이런 업체들이 종종 몇 군데가 지금 눈에 띄게 있는데, 우리 대표님 자이언트 스텝으로부터 투자도 받았고 그 전에도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생 스타트업으로서 투자 유치하셨을 때 뭐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 혹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제 투자를 받는 것이 지난 10년과 앞으로 10년이 너무 다를 거예요. 저 10년인지 어, 모르겠는데, 어, 대략 뭐 8년도부터 2018년도, 네, 2020년도까지는 그 양적 팽창에 돈이 너무 많았잖아요, 시장에. 네, 그래서 그 시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큰 투자를 유치를 해서 유저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유저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도 됐었어요. 그런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그 탑라인, 거래액과 내가 얼만큼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느냐를 VC들이 보지 않고요. 아주 버텀라인까지 가서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고 과연 이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나느냐를 봐요, 지금은. 근데 저는 그럴 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풀렸던 돈이 다 걷어들이고 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음,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걷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음,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조차도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나고 있는 게 현재 경제 상황이라고 예, 봅니다. 예, 그래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현실적으로 마이스의 이런 문제들을 접목을 시켰을 때
이 디자인 띵킹을 해야 되는 딱 영역이 있다 생각해요. 과연 바이어와 음, 그리고 이 바이어들을 보고 싶어 하는 유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것을 음, 원하는지를 쭉 나열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가벼운 기능부터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뺄지, 무엇을 더할지를 음,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저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마이스 생태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게 유저들은 사실 그런 게임의 요소, 3D 요소라고 하면 GTA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요. 완전히 그냥 거의 막 현실 같아요. 근데 막상 그걸 어, 해보면 질려요. 좀 하다 보면. 너무 어, 현실 같아도 그게 현실 세계와는 좀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 있지 않고 그 음, 안에서의 어떤 목적성이 부족한 것을 언제는 깨닫기 때문에 그 음, 유저로서의 그 목적이 분명한 곳에 사람들이 더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마이스라는 큰 주제 하에 음. 바이어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과 유저들이 모이게 하는 것에 중요한 기능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저는 그게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 웹 3.0에 걸맞는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되게 많이 배웠고, 그, 디스쿨에 진짜 한번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그 투자와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이 방송을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교랑 가까이 계신데 제가 언제 한번 가서 점심이라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